지난 23일 폐기물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업무계획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논의하고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의 핵심은 올해 안으로 화산 단층 지역 등 부적합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건데요. 이후 지자체 공모와 심층 조사,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법정 정원 9명 가운데 현재 정부 측 5명만 구성돼 시작부터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폐기물 저장시설 확보에 대비한 특별법이 마련된 데 이어 최근 신규 원전 유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원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건설뿐 아니라 후 처리까지 함께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거친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공연과 전시, 영화 등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수도권은 2번, 비수도권은 4번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 연령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19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정식 사업으로 본격 시행하면서 19세는 물론 20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원 금액은 최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협력 예매처는 2곳에서 7곳으로 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확대 조치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장에서 마음에 든 가구를 구매해 집에 와서 배치하고 실망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주소만 입력하면 집 내부를 3D로 구현해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기술이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 문제가 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상담 과정에서 수집되는 공간 정보에는 집 구조와 동선, 내부 배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최근 데이터 관리 사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일부 업체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인테리어 상담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정보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올 때 무릎 아프신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산을 오르내릴 때 로봇을 착용하는 광경도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AI가 신체 동작을 인식해 다리 힘이 부족한 노인부터 고강도 운동이 취미인 청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일상용으로 출시됐습니다. 이처럼 로봇의 일상 침투는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청소기 부문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지난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의 점유율은 50%에 육박했는데요. 서비스 로봇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